어제 한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 개그우먼 바로 이경실 씨였습니다. 오늘 이름을 당당히 밝혀달라 이러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남편이 억울하다, 성추행은 오해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그럴지 지금 대비되는 양측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화제에 초대됐던 이 폭탄주 이모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관련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이경실 씨였군요. 이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럴 경우 과연 저 사람이 누구냐 찾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좀 뜻밖의 본인의 남편이 맞고 이것을 법정에서 밝히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그 소속사에서 공식 자료까지 내오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과연 쟁점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경실 씨 남편 측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을 부분인 거고, 반면에 지금 고소인 A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벗기고 몸을 더듬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경실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른 부부와 먼저 데려다주고 10분가량 함께 있었다. 말도 안 된다. 즉, 이 고소인 A씨가 자기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릴 때는 남편 측에서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뭐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죄를 졌다고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인정했다는 부분이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고소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 기억나는 메시지에 죽을 짓을 했다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고소인 측의 이야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경실 씨 남편의 주장은 술에 취해 전날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지 내가 고소인 A씨를 향해서 성추행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사파 영상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앞자리에 보면은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증인이 있었던 상황일 테니까 아마 법정에서 법정까지 간다면 저런 문제들이 증인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블랙박스. 그렇죠. 근데 블랙박스가 어제 저희가 얘기해 드렸을 때는 지웠다. 블랙박스가 지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만 지운 건지 아니면 통째로 없어진 건지 그 부분은 오늘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없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랙박스가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것을 먼저 지우고 새로운 것은 그대로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용량이 다 차게 되면 그 부분이 지워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이 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자체가 지금 구형인지 신형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박정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소인 주장과 좀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저희가 또 정황상 생각해 볼 것은 이 운전기사라는 분은 지금 이경실 씨 남편이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또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일단 상의를 벗기고 막 저항하고 막 이런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운전기사가 못 봤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증이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이 고소인 A씨 측 이야기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저러고 있었다. 작정하는 것처럼 자다가도 잠을 못 자요. 약에 우선하지 않아요. 작정을 하고 아주 했다. 이런 식의 얘기고 지금 고소인 측에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자를 제가 이제 보낸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지금 이경실 씨 남편이 이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이번에 참다 못해서 내가 고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런 성추행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됐다 그러면 왜 그 전에 고소를 하지 않고 이번에 한 것이냐. 이런 의혹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추정일 뿐이고 확실한 증거 그리고 박정원 앵커가 방금 얘기한 어떤 증인의 신빙성 등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경실 씨 측이 오늘 아침자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경실 씨가 직접 했던데.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술버릇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기억을 못할 수는 있다. 근데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개인의 좀 인생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경실 씨가 재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결혼을 할 때 지금 그 결혼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전 남편 같은 경우에 상당한 좀 가정폭력을 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랬었죠. 그 논란이 됐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혼할 때는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혼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경실 씨 같은 공인이 이런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나는 남편을 믿는다. 남편의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남편의 술버릇에 대해서 과거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실 씨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달 전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엄마가 경험을 하건데 아빠는 분명 내일 아침에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손소 변호사.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결정,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사실 그런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증거가 있다면 유죄 판결이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일단 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해를 주기 위해서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어떤 것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을 할 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또한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를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사건보다 이제 그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또한 유죄를 증명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뭐 관계없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실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부인은 남편을 믿는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네요. 자, 다음 연예가 이야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텐데 저 오늘 이 뉴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열애 소식입니다. 자, 왕택 기자. 네. 이 노래로 뜬 아나운서도 있고 하던데. 그죠? 네, 그건 좀 뭐 우습게 좀 이렇게 흉내를 내서 뜬 예. 아나운서가 있지만 뭐 다 아실 겁니다. 남녀노소를 해서 다 통틀어서 이제 뭐 국민 여동생이라 그러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93년생 만 22세 아이유 그리고 또 지금 또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가수죠. 장기하 씨 33살. 무려 11살 차이가 나는데 이 11살 차이를 극복을 하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열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네. 근데 처음에 원래 인정하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네. 사진으로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 디스패치 지금 연예인들의 그 특종이라든지 아니면 저 연애 관련 소식들을 독점적으로 잘 전하는 언론인데요. 뭐 디스패치에 딱 걸려서 예. 저 정도 사진이 나왔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지금 장기하 씨의 아파트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두 소속사도 본인들도 팬카페에 아주 깔끔하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뭐 오래됐습니까? 네, 무려 기간이 2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아이유 씨가 지금 팬카페에 올린 글에 따르면 네. 장기하 씨와 만난 지는 2년 가까이 됐다. 첫눈에 반했고 배울 것이 많고 고마운 남자친구다. 좋고 싸우고 섭섭해하고 고마워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 뭐 지금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그 아이유 씨가 장기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게스트에 나가서 예. 그때 이렇게 좀 관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연애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근데 두 사람들 노래가 뭐 히트곡이 참 많은데 노래 속에 이 두 사람의 연애가 담겨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너랑 나라는 노래 이거 많이 익숙한 노래죠? 그렇죠. 예. 이 노래에 들어있다 이게 너랑 나랑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인데 자, 여기 너랑 나랑은 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귄 거 아니냐. 2011년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연예인들이 사귈 때 뭐 예능 프로에 나가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그 표시를 한다. 이런 것들을 내치는 얘기를 하는데 머리를 쓰다듬는다고요? 예, 아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데 이게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준 사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오곤 했었습니다. 이제 예. 애인에게 이런 사인을 보냈다고.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이런 똑같은 가사를 낸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지금 이제 역순을 해보니까
사귀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가사가 각자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별의별 분석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두 분들이 사귀는 거는 동네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티즌들 눈, 동네 주민들의 눈은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15년 6월 달에 이미 예. 아이유가 택시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린답니다. 장기하 씨 집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2014년도에도 두 사람 사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고 그런 사이. 이건 또 가사를 약간 패러디한 건데요. 지금 아무리 스타들이 이제 뭐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지만 사람들의 눈은 절대 예. 피할 수 없는 아니 겁니다. 마스크까지 쓰는데 어떻게 알아보는지 참 그것도 신기할 따름인데, 자, 두 사람이 한때 이 방송에서 본인들의 이상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 양측이 서로의 이상형이 맞는 건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일단 카리스마, 나를 막 때려눕힐 것 같은 그리고 기운을 주면은 내가 그거를 막 받아가지고 그 긴장감, 내가 한번 개겨보고 막 혼나고 이런, 내가 약간 파워에서 밀리는 걸 무릅쓰는 지금 거라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연애 대상을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잘생기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너무 잘생기시면 현실감이 없잖아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 주시면 안 될 것 좀 이렇게 같아요. 부담 없고 매력 있으신 분들. 황스택 기자도 매력 있는데, 그죠? 예. 어쨌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잘 연애를 하시기를 우리도 응원을 한번 해봐야겠고요.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야 될 텐데, 야, 이분 좀 대단한 분이에요. 예전에, 이분 대단한 분인데, 이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부산 영화제 한참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폭탄주를 돌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초대됐는데, 왜 초대됐던 건지 영상으로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저분이 저기를 왜 갔습니까? 저분 저 유튜브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참 지금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예. 많은 영화 팬들 또 영화제 관계자들 연예인들도 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초대가 된 것 같고요. 이모 뭐 폭탄주 별명 폭탄주 이모고 이름은 함순복 씨인데 올해 49이고요. 뭐 SNS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폭탄주 이모, 예. 소맥 이모, 소맥 이모, 네.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다. 네. 예.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업주부였다가 2002년 13년 전에 포항에 고깃집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이제 폭탄주 제조 경력만 10년이 될 정도로 아주 도사예요. 신의 경지에 오른 예. 폭탄주 제조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도사인지 영상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폭탄주를 따르는데요. 이제 먼저 소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위에 종이를 딱 살짝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집어 올립니다. 마술 같은 오. 펼쳐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변하죠? 예. 네, 안에다 뭐를 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색깔이 변해지는 아주 다양한 제조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저렇게 색깔부터 남다른 폭탄주, 소주를 저렇게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폭탄주를 제조하는 방법도 아주 희한한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예. 보시겠어요? 이렇게 멀리서 소주를 저렇게 오. 던져서 잔에 지금 넣습니다. 따른 거예요, 저거? 네, 그래서 다 잔에 딱 쏙쏙 들어가죠? 예. 아주 뭐 신기해. 네, 저도 돌립니다, 잔을 또. 이야. 네. 신기하네요. 뭐 참석자들은 뭐 놀라서 뭐 뒤로 넘어질 기가 또 위에다 또 소주를 따라요. 근데 계속 잔은 돌죠. 예. 네. 저분이 지금 부산 영화제에 초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야. 자, 이번엔 또 여러 가지 삼색 폭탄주를 또 칵테일이네요, 만듭니다. 칵테일. 칵테일입니다. 예. 칵테일 소주를 만들면서요. 불도 붙입니다. 소주에 저렇게 양주에는 붙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소주에 칵테일에도 저렇게 불이 붙는 거 보고 참 놀랐는데 그래서 또 불까지 붙이니까 더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다 또 만든 다음엔 또 시식까지 다 시켜보거든요. 예. 또 저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 위에 그렇군요. 팩이 이렇게 올려놓고 꼭 휴대폰 채로 마시게. 예.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저거 줬는데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주 넋을 잃고 보고 계셨는데, 자, 이 함순복 사장님 고깃집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요청을 받았습니다. 식사에 그냥 오시는 분들 식사 자리에 그냥 곁으로 와주셨으면 하더라고요. 다들 즐거워하셨어요. 배우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시던 분들이 뭐 재밌어 하시고 또 맛도 있다 그러시고 한우성도 보내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랬어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꾸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면 시연회를 한 번씩은 해드리고 있어요. 직원들이 대신 시연해 줬어요. 했거든요. 맥주 한 2잔 정도. 그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자,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주잔에 작은 잔에 이제 다른 폭탄주, 칵테일, 뭐 소주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폭탄주는 왜 맥주잔에다가 따르잖아요. 예. 지금 보는 영상입니다. 저게 그냥,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예, 그 한 잔씩 영상이죠. 이렇게 안 따릅니다. 그냥 쭉 돌아가면서 소주를 따릅니다. 거의 한 병을 다 채워서 한 다음에 맥주를 딴 채로 엄지손가락을 쥔 채로 이렇게 손을 흔든 다음에 쫙 뿌립니다. 네. 예. 거의 뭐 폭포수처럼 맥주가 쏟아지는데 한 병이 아니고 2병을 딱 따르면요. 좀 마지막에는요. 그 맥주병 뒤를 간지릅니다. 예. 살짝 다 나오도록. 저럼 잘 나온대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2병을 따르면 맥주가 8잔의 폭탄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비슷한 사람도 저렇게 폭탄주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술 문화가 있다는 것, 그게 또 부산영화제에 이렇게 초청까지 돼서 저 사장님께서 열연을 했다 이런 얘기 뉴스로 나와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죠. 옛날에는 왜 텐텐주 해갖고 정치인들 중에 양주를 10%, 100% 따르고 그다음에 맥주도 100% 따라서 많이 먹다가 사고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요즘에는 5대5. 예. 맥주 반, 소주 반. 소주도 좀 순하게, 순한 소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주 문화도 이렇게 좀 건전하고 조금 덜 취하는 이런 스타일로 좀 바뀌어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